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이제 좋긴 좋은데 막 요동을 치고 있죠. 그 매니저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시장을 이제 굉장히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의 하두가 HBM의 진정한 후계자는 어디냐 이거죠.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HBM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다음 타자가 어디냐, 이거는 자연스러운 궁금증인데, 많은 이제 매니저들이요, CXL을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온디바이스 AI야말로 지금 우리가 사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CXL은 컴퓨티드 익스프레스 링크 이래가지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익스펜더블 메모리라고 해서 외부에 확장한 그런 메모리를 내부 메모리처럼 효율적으로 인식을 해서 잘 사용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확장성을 가져오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삼성전자나 인텔, 연합이 있거든요. 거기서 밀고 있는 일종의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는 뭐냐, 이 서버단에서 AI를 구현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스마트폰에도 AI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자. 심지어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자체 내에 내장된 정보만으로도 작은 규모의 어떤 언어 모델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AI를 만들자. 이게 온디바이스 AI 개념인데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지금은 삼성전자나 이런 스마트폰 업체들이 스마트폰용으로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렇지, 원래는 기업의 PC 용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전에는요, 내부 개발자를 둔 IT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서버를 두고 자체적 사내에 이 클라우드를 두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해요. 그래서 공공형 클라우드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거의 뭐 이렇게 팽팽했었는데, 사실 팽팽한 건 아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가 명맥을 이어갔다 이렇게 됐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개발자들이 태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IT 주권이 일반 기업들로부터 이 빅3 클라우드 회사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빅3 클라우드 회사가 어떻게 이 회사들을 꼬셨냐 하면요, 뭐 IT 파워도 빌려주고 컴퓨팅 파워도 빌려주고 서버도 빌려주고 네트워크도 빌려줄게, 그리고 개발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모든 자원을 다 빌려줄게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뭐 보안 서비스도 제공해 주겠다는데 안 넘어갈 도리가 없잖아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공공형 클라우드가 더 싸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다 넘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 데이터의 95%가 클라우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3한테 다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내부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학습용으로 쓰이는지 뭐 이게 팔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불안감을 느껴서 다시 IT 주권을 되찾자 해서 정말 중요한 자료는 인터넷 웹상에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다시 옛날로 회귀를 하자 된 게 온디바이스 AI거든요. 그러니까 PC 있지 않습니까? 기업 내에서 쓰고 있는 PC. 요거를 내부용으로는 쓰고 있는 PC는 절대 외부에 접속이 안 되게끔 내부용으로만 구축을 하고, 외부에 이제 웹에 연결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자료만 내보내자라는 게 온디바이스 AI 개념이거든요. PC 안에 완벽하게 과거처럼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디바이스 AI 개념을 PC에 구현하면 내부 보안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 정도로 지금 각오로 복고가 있는데 한 75%로 유출되는 정보를 줄이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PC단에서 이게 확산이 된 건데, 이거를 이제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온디바이스 AI를 확산시키자고 하는 게 지금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아이디어죠. 제가 취재를 해서 물어보면 많은 이제 반도체 쪽에 이 종사자들은 CXL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XL의 의구심을 가진 쪽은요, 첫 번째로 이게 엔비디아에서 작년에 그 슈퍼컴퓨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름이 DGX GH200이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GH200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레이스 CPU 칩하고 H100 GPU 칩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건데,
요거를 256개 엮어서 슈퍼컴퓨터로 만들어 버린 거죠. 어떻게 엮었냐? 이거 엮을 때 NV 링크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기업 멜라녹스, 큰 돈을 주고 그 회사를 엔비디아에서 M&A를 했죠. 그래서 그 기술을 변용을 시킨 게 NV 링크인데 이 개념하고 CXL 개념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256개의 각 유닛에서 램이 부족하면 옆집에 있는 램을 빌려오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램을 사용하자는 발상에 있어서는 CXL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한 게 뭐냐면 의외로 세계 메디에 기암급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때 이 회사에서 말한 게 1.1 엑사플롭스라고, 이 플롭스라는 거는 이제 부동소수점 연산이라고 해서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이때 개발할 때 세계 5위인가 6위라고 엔비디아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슈퍼컴퓨터 가격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에 들어가는 D램의 가격이 몇십억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D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GH200이라는 이 하나예요. 480GB에 LPDDR5X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원래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거였는데 저전력 D램이죠. 요거를 여기 있는 CPU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을 거의 80에서 96GB 사용했거든요. 한 개당. 이게 256개니까 총 용량을 계산해보면 거의 144테라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적은 램을 사용했는데 그게 가능한 게 NV 링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램을 굉장히 적게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슈퍼컴퓨터 구축이 가능했다고 작년에 5월달에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는 이런 걸 요란스럽게 뭐 세상을 바꿀 기술이나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제품을 발표하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홍보를 하는 편인데, 이 CXL이 마치 몇 년 내에 시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장됐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삼성의 이력 때문에 그런데, 삼성에서 CXL 익스펜더블 메모리를 내놓은 게 이게 21년이었어요. 메모리 사업부 상품 기획팀에서 21년에 내놓았거든요. 이때 상도 받았습니다, 매일경제로부터. 책임자가 똑같이 1년 뒤에 뭘 만드시냐면, 그때도 메모리 사업부 소속이었는데 그때 만든 게 뭐냐면은 GDDR6W를 만들거든요. 이건 22년 말에 나와요. 요거는 그때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HBM2E를 대신해서 이제 HBM이 필요 없게끔 만든 신제품이라고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처참하게 실패를 했죠. 이때 언론사에서 많이 띄워줬습니다. 요거를 안 하고 바로 삼성전자에서 HBM으로 갔으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게 타사에 비해서 경쟁에서 밀릴 그런 이유는 없었죠. 이 제품을 개발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거예요. 이 두 제품이 21년, 여기 22년이 나왔는데 요거는 실패했고, 지금 21년 개발된 걸 다시 끄집어 나와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요거는 삼성의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한 그거냐라고 의구심이 드는 거죠. 물론 인텔도 지금 이걸 하겠다고 하고 있고 SK하이닉스에서 호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본심을 보면 이걸 메인으로 미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많은 여의도 매니저들이 이걸 세상을 바꿀 걸로 생각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우려스럽던데,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요. 요게 확실하게 되면 HBM이나 D램 생태계를 위해서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사용량이 줄잖아요. 일본에서 제가 설명했을 때처럼 그때 제가 계산을 해보면 400억, 500억 하는 슈퍼컴퓨터에 D램의 총 사용 금액이요 몇십억이 안 돼요.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슈퍼컴퓨터 단에서는 이 HBM이 별로 안 쓰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슈퍼컴퓨터 말고 그냥 AI 서버에서는 쪼개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HBM의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CXL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CXL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승자박의 모순적인 기술이란 말이에요. 저는 기술이 허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걸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자사의 어떤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그런 논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주장하면서 HBM3, 이 4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삼성의 저의를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온 디바이스 AI를 여쭤보면요,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하나의 제 전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플이 위기잖아요. 주가도 빠지고 있고 중국에서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고 10년 동안 추진했던 전기차도 손을 뺀다고 하고 있고 AI에 있어서는 타사에 비해서 뒤진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반격의 카드가 뭐냐면, 저는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연간 2억 대씩 팔고 있는 스마트폰, 이거를 슈퍼 스마트폰으로 바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PC급으로, 노트북급으로 올려버릴 것 같습니다, 성능을. 그러면은 지금 스마트폰이 아무리 성능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칩에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그걸 모두 구현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플에서 하려고 하는 게 폴더블 폰이다. 이게 이제 단지 포럼의 변화를 통해서 식상한 소비자한테 어필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성능을 끌어올리자 이거죠. 그러니까 좁으니까 기존의 스마트폰은 이중으로 만들어서 윗단에는 정말 하이엔드 메모리를 집어넣어 버리고요, 밑에 단에는 애플이 자랑하는 시스템 메모리를 집어넣어서 노트북에 필적하는 슈퍼 스마트폰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중에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필드에서 베트남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폴더블 폰의 목적이 단순히 폰은 변경이 아니다. 그럼 이 슈퍼컴퓨터로 뭘 하고 싶으냐 하면, AI를 도입할 때 예를 들면 편집 프로그램, 아도브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도 AI가 도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AI를 쓰기 위해서라도 그 프로그램 자체가 노트북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 돌아가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화면도 커지니까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서비스를 사양 증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PC를 대신해서 기업체에서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할 때 이 PC 대신에 이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거점 슈퍼 AI PC 이런 게 아니고 AI 슈퍼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갈 때 이 폴더블 폰이 강력한 서포트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거밍치라고 애플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넷상에서. 그 양반이 예전엔 잘 맞았다가 지금은 좀 안 맞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24년에는 폴더블 폰 안 나온다, 21년에는 언론에서 애플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쏙 들어갔거든요. 거밍치 같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건데, 이게 지금은 안 되지만 25년, 26년에는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애플에 대해서 저평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되지만, 온 디바이스 AI에 관해서 수혜주를 지금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면, 물론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프로그램 같은 것보다는 반도체 쪽에 강세를 보이는 나라이니까,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서 슈퍼 폴더블 폰이 나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칩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들어가는 내부의 어떤 PCB라든가 모든 게 바뀔 것 같거든요.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고, 제가 취재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종합을 해본 결과 그런 결론에 도달했음을 여러분한테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애플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온 디바이스 AI로 건토 중대를 분명히 꿈꿀 거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 수혜주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열심히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